나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혹시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지멘스랑 저희 H년대랑 많은 일들 하고 있고, 그래서 젠스랑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지멘스의 롤랜드 푸시 회장님이 같이 있었던 두 분이 자담을 하면서 저희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뭐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 오늘 그 라비쿤주 수석회장님이 얘기한 저 두 개의 필라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왼쪽 필라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얘기했었던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리얼월드에 반영하는 이런 컨셉이라고 본다면, 사실 오른쪽에 있었던 인텔렉츄얼, 이 실제에 대한 상황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 오른쪽에 있었던 필라가 사실 제조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왼쪽의 필라는 사실 제품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필라는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한 제조업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필라를 본다면 하나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것도 이제 지메스가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CIO 하셨던 분이 강연을 한 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이 되면 앞으로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엑센처에서 컨설팅을 하기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토타입을 안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었거든요.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라이드 앤 테스트, MVH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 테스트까지 하면서 실제 그 양산돼서 움직일 차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그 모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차를 이제 가상 공간에 올려놓고 가상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얘기하는 걸 들었었고요. 그게 한 5년 전 정도에 하긴 얘기인데, 작년에 또 역시 지메스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나라 그 타이어 회사가 이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그 가상 공간에서 차를 개발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그 환경에 본인들 타이어를 어떻게 공급하고 그 자동차와 타이어가 어떻게 맞물려서 전체 차가 되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이 왼쪽에 있는 필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 왼쪽에 있는 필라는 정말 컴퓨팅 파워만 있고 좀 더 많은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정말 5년 전에 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고 그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라비쿤주가 오늘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많은 그 시사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필라는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필라는 저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나 교육진들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디지털 트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 안에 디지털 트윈이 이미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고, 이 차에 있는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고, 실제와 가상 공간, 이 컴퓨터에 있는 가상 공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요 환경, 그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경로를 세팅하고, 그리고 그 경로를 세팅할 때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죠. 일로 가면 몇 시간 걸리고, 일로 가면 몇 시간 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가다가 또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이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 내비게이터가 실제와 가상 공간을 가장 실시간적으로 완벽하게 연결해 놓는 공간이고 그게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을 이 내비게이터에 있는 그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제조 현장에 가지고 올 것이냐. 그래서 제조 현장에 갑자기 설비가 고장이 났는데 그럼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AI가 판단을 해서 이 설비가 고장이 났으니 앞으로 작업은 요런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확정 지었을 때 그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이 지능형, 자율형 제조 현장. 지금 국가적으로 AI, 그 제조업 AI를 얘기하면서 지능형 자율제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능형 자율제조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그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실제 생활과 실제 환경과 가상 공간의 완벽한 복제된 공간에서 이 복제된 공간에 AI가 판단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한테 답을 주고 그 답을 준 것을 최종적으로 휴머니도 사람이 다시 그 실제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 이 클로즈드 루프가 완성이 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완성이라고,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능형 자율 제조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능형 자율 제조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숙제이고요. 사실 조선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선소의 미래는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지능형 자율형 조선소 2030년까지 지능형 자율형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단계 밟아와서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 그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능형 자율형 조선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강론과 여러 가지 검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그 3D 환경으로 모든 제품, 저희가 생산하는 그 조선 선박에 대한 3D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 그게 이제 제수랑이 얘기한 볼트 하나까지 다 3D로 구현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 설계 도면이 가장 원천적인 제조업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됩니다. 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생산 현장, 그리고 협력 업체, 그리고 이 배가 운항되는 전체 그 라이프 사이클까지 일맥상통하게 계속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게 라브 푼주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스레드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게 이 데이터의 흐름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완성되도록 만드는 것이 또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디지털 스레드로 완성이 되었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결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건데 순방향, 설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생산 현장까지 현실로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 방향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대부분 이미 갖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고가 언제 그 내비게이터에서 저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혹은 그 길이 이만큼 막히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빠르게 가상 공간으로 옮겨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센서의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의 문제이고 그 장치들을 얼마나 빠르게 그 레이턴시 없이 가상 공간에 전달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디지털 트윈을 제조업에서 구축할 때는 굉장히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제조 현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설비와 그리고 모든 현장에 카메라를 달고 센서를 달고 이걸 통신을 해놓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이 갖고 가야 할 디지털 트윈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정부와 또 우리 제조업 그리고 우리 이 공급업체들이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가상 공간이 존재하고 실제 그 리얼월드가 존재하고 이제 완벽하게 연결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가상 공간에서의 가장 빠른 그 와리투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조 현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한 그 변수들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 그것들을 우리가 수학 문제로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수학 문제로 풀지 못하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AI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AI가 판단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AI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상공 실제를 복제한 이 가상 공간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나비꾼주가 그 얘기 설명한 부분 중에 이 얘기를 설명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그래서 시멘틱 데이터 혹은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AI가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AI가 같은 그 상황을 맥락적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그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는 AI 파브릭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데이터가 그 단 하나하나 사이로에서 머물러 있는 데이터들을 정말 파블릭으로 잘 엮어서 그 AI가 인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갖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이 내비게이터가 우리 공장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자율제조라고 하는 그 국가적 과제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조선소 역시도 그런 지능형 자율형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질문 안 드렸더니 한꺼번에 몰아서